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이해서 주말만 되면 생각나는 분을 모셨습니다. 초이스 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설 연휴 끝나고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 뭐 계신 곳에서는 설이 딱 의미가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또 오랜만에 임시 공휴일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쉬었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기능 준비하시고 또 초이스 스탁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고, 오늘은 일단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쉬었습니다. 설 연휴도 맞습니다. 좋지만 이 네, 초등학교가 이렇게 오래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가끔씩 그 댓글을 보면요. 초등학교 너무 좋은데 미국 주식 초등학교 너무 좋은데 왜 방송에 안 올라오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네, 오래간만에 김민중 선생님 모시고 수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토픽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게 될까요? 네.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뭐 기업의 경영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가벼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주제인, 그러니까 미래 주가를 결정하는 투자 지표인 EPS, 그 EPS를 제대로 한번 저희가 시간을 두 타임에 나눠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드디어 내가 아는 게 나오는구나. 이제 EPS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EPS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지표, EP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교재를 좀 일찍 준비했었는데 다른 이제 이슈들 때문에 좀 다른 코너들 하다 보니 조금 느려졌는데 예. 일단 어, 유상증자, 그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음, 잠깐 언급드리고 왜냐하면 이 주식수라는 게 EPS를 산정할 때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이어서 저희가 또 오랜만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는 케이스하고 줄어드는 케이스 이거 말고도 뭐 따져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크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는 그래서 돈을 받고 자금을 늘리는 것 그래서 유상증자가 이제 돈을 받고 돈을 안 받으면 무상이 되는 거고 예. 증자라고 하는 거는 증가시킨다는 말이고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수업할 때 왜 자본금도 있고 자본 총계도 있다라고 했는데 유상증자라고 할 때는 그 자본금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총계라고 하는 것도 늘어나겠지만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한다는 거는 그 자본금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증자하는 것,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증자하는 것,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하면 여기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개념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스톡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받았던 스톡 옵션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발행 주식수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음,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주식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 유상증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재무제표를 더 깊이 보셔야 되겠지만 자본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곳에서 현금이 증가했으면 아 이거는 유상증자로 증가했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 예.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전자공시 사이트라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소 요인은 그 반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그래서 음,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주식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뭐 주당으로 계산하는 주당 매출액,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순이익을
이제 주식수로 나눈 건데 사이트마다 이렇게 보다 보면 EPS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음, 많으세요. 야후 파이낸스 보는 EPS와 그다음에 전자공시에서 공시한 EPS와 또 뭐 시킹 알파에서 EPS와 초이스타 EPS 다 다른데 누굴 도대체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개념만 설명해 드리고 예, 본격적으로 EPS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이트마다 EPS가 다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순위 기준 자체가 이제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라는 게 여기 이제 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수인데 첫 번째는 이제 순이익 기준이 다른 경우. 그래서 음, 순이익이 크게 보면 연환산 순이익, 예상 순이익, 최간 결승 순이익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사이트에서 보면 영어로 연환산이라고 하는 거는 TT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트레일링 12 months에서 하여튼 최근 12개월 동안을 이제 합산한 금액. 요걸 이제 우리가 연환산 TTM이라고 하는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라고 쓰면 요거는 이제 예상되는 연간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모르겠다. 작년에 확정돼 있는 연간 기준으로 최근 결산 기준.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순이익이 다 다르겠죠. 값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순이익 자체의 값이 다르니까 EPS를 똑같이 나누더라도 이게 순이익이 다 이제 EPS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PS가 시킹 알파 사이트든 저희 사이트든 또 다른 사이트든 틀린 사이트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가 틀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연환산 TTM으로 찍어놨냐, 예상으로 찍어놨냐, 그거는 그 사이트마다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주석사항에. 그러니까 예,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 EPS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트에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EPS는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중에 유저들이 주가에 가장 민감한 데이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상 EPS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연간 EPS가 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그 변동을 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위에 있는 연한산 TT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근 4분기 합산인데 요거는 예상 EPS 연간보다는 약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하지만 현재와 미래가 약간 섞여 있는 이런 개념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TTM이라고 하는 EPS가 예상 EPS보다는 대부분이 좋은 기업들은 조금 더 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도 그렇고 연한산 TTM 값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내가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는 어차피 미래 올해 연말을 보고 난 투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냥 예상 포워드 값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최근 결산은 과거의 추세를 보는데 필요하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사용처에 따라서 이 EPS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주식수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제가 네 가지를 써드렸는데 발행 주식 옆에 이제 영어로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더 익숙하신 분들이 또 해외 교포들이 많이 계셔서 요거는 이제 발행이니까 issued shares라고 하고 그다음 유통 주식수 요건 이제 outstanding shares라고 많이 써 있는데 유통 예, 주식수라고 하고 요 발행 주식수하고 유통 주식수의 차이는 뭐냐면 발행 주식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사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매각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자사주는 어차피 유통되는 주식수는 아니니까 그 자사주를 뺀 주식수를 보통 우리가 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 보면 유통 주식수는 똑같은데 위에 가중평균 했다는 말이 들어갔는데 영어로는 이제 weighted average라고 쓰는데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식수가 있는데 변동이 없는 회사들은 똑같겠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쯤에 증자를 하거나 주식수의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10만 주였는데 4월 1일부터 만약에 12월 말까지는 12만 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 회사의 주식수를 12만 주로 말해야 될 거냐, 10만 주로 말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요거를 음, 12만 주로는 8개월 거래됐고, 10만 주로는, 아니, 그러니까 3개월 거래됐고, 9개월 됐으면 얘를 이제 가중으로 평균해서 나눈 주식수를 우리가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희석 주식수라고 하는 거는 희석됐다는 게 뭐 뭔가 이렇게 뭘 타서 물 같은 거 타서 이제 이게 옅어졌다는 이런 뜻이 되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게 스톡 옵션을 발행했거나 또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옵션들 권리들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실제로 주식으로 다 전환됐을 때 실제로 늘어나는 주식까지 다 포함했을 때를 우리가 희석 주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주식수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EPS 값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마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고요. 보통은 이제 유통 주식수 아니면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계산에 EPS에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초이스탁에서는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를 가지고 저희가 EPS를 음, 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EPS는 뭐 어떤 사이트든 믿을 만한 사이트 제공하는 건 다 옳다. 그리고 기준이 다르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고 잘 활용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EPS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EPS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earnings per share라고 해서 순이익을 갖다가 주식수로, 그러니까 EPS인데 그러니까 E를 갖다가 이렇게 S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EPS라는 게 E를 갖다 S로 나눈. 그래서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EPS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외로 가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 어떤 테마를 탔다던가 뭐 밈스탁이란 이런 것들은 아니고는 대부분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철학이나 내 생각으로 명확하게 원칙으로 가지고 계신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여기 주당 순이익과 주가가 보면 그냥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주가를 저희가 이제 분기로 그려서 그런데 이거 일별로 그리면 EPS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은 되게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는데 주가만 올라간다? 그럼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구나. 또는 팔아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주당 순이익하고 같이 움직인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아마존은 이제 과거의 주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미래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이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결국은 미래의 EPS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주가는 과거의 EPS가 결정한 거고요. 미래의 EPS, 주가는 미래 EPS가 결정하는데, 저희 그래서 예전에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이 주가 EPS 차트 정말 중요합니다. 꼭 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 서비스가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저희가 전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열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향후 우상향할 건지 멈춰 있을 건지 우하향할 건지를 결정하는 지표는 최소한 보고 투자하시자는 거죠. 그게 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든 뭐 테마 투자를 하시든 그런 정도의 어떤 힌트들은 얻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아마존닷컴이고, 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미래 EPS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던 때가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음, EPS가 올라가면 저희가 방향 같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벌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와서 이 정도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120달러, 130달러 정도 되겠네요. 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향후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는 미래 EPS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PS는 우리가 지금 3년치를 저희 데이터가 이미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답안지를 보고 이제 푸는 거죠. 음, A로 갈 것인지 B로 갈 것인지.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EPS가 올라갈 거니까 A로 가겠구나. 그래서 A라는 주식을 삽니다. 근데 A로 빨리 안 가고 주가가 이렇게 조금만 떨어지면 이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또 손절을 막 하죠. 음,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다가 한 1, 2년 있다 주가를 열어보면 이 종목이 내가 옛날에 샀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나? 결국은 역시 EPS를 따라 올랐구나라는 걸 또 이제 후회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툴이 사실 어렵다던가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 철학들을 조금 꼭 기억해 주시고 EPS의 방향을 따라간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 요 A를 선택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 투자 의사 결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 이제 보면 이 아마존닷컴 EPS가 어떻게 될 건지가 요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2023년 3년치 20%, 22% 이렇게 늘어난다. 그게 이제 수치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답안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문제를 냈던 건 여기서 내드렸던 거거든요. 예,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근데 결국은 지나봤더니 근데
요 시점에 보시면 이게 급락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게 급락하는 음, 시점들이 막 15%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우린 못 갖고 있는다는 거죠. 되게 음, 불안하니까. 근데 음. 장기적으로는 이 흐름으로 간다라는 게 믿고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 지금은 요 시점에서 요렇게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냐, 주가가 하락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아까는 주가가 140달러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220달러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 220달러에서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봤을 때, 좀 뭔가, 요렇게 해서 급등하기보다는 좀 상승세가 완만하거나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보고 이제 투자를 임하는 게 좋은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급등하는 시점보다는 조금 완만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요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또 많이 떨어져서 또 좋은 기회를 주면 또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한 1년 전에 봤던 질문을 또 던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렇죠. 그럼 시장이 예. 던지는 질문이 틀렸는지 아닌지를 계속 이제 맞춰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투자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 그 아마존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네. 그 점선이 이제 초이스 스탁 가서 대부분의 종목을 보면 이렇게 계단형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차트가 다 계단형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죠. 네. 익숙해지면서 이 뭐 어떤 차트를 다 열어도 다 계단형으로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제가 있는 영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미국 주식에 집중 투자하니까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지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가면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업황을 많이 타는 기업들도 이런 변동이 상당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되게, 그러니까 돈을 잘 버니까 지금 EPS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가 되게 쉬운 거죠. EPS는 올라가는데 주가만 떨어지는 기업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EPS도 올라가는 기업도 찾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좀 안 올라가는 기업도 찾아야 되고,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복수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요 테슬라는 요 이제 EPS가 이렇게 바로 여기 급락하는 경우가 이제 요것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나왔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테슬라도 주가가 이제 오르지 못하고 계속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이런 형태들로 계속 왔던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계속 빠졌고. 그리고 이제 요 시점에 왔는데 요때 여러분의 선택은 A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 B로 간다고 맞는지를 보고 투자할 거냐? 요런 이제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저희가 이 지나온 값들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주가고 과거의 EPS 결정했고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고 우리가 요 시점에서 뭐냐면 EPS가 올라가는데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개선이 되면서 과거의 실적들로 복구하는 형태로 움직이는데 음, 그럼 주가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A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을까? 어디에 베팅하겠습니까? 그러면 음, 아마 이 시청자분들 역시 A가 맞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실천에 잘 옮기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음, 이럴 때는 대부분 뉴스들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주가가 올라야 부정적인 뉴스들도 사라지고 다른 시각으로 보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뉴스가 시세를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더 막 불붙이거나 떨어지는 종목을 더 밑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은 하더라도 떨어지는 종목을 막 끌고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이 기업도 역시 데이터를 보니까 44.9% 성장이 그 다음 연도에는 24.6% 이렇게 성장할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가 수준이 이때가 한 200, 뭐 한 200달러 정도 되겠네요. 200에서 음, 220달러 정도 될 텐데 네, 마지막 보니까 이 주가가 이게 쭉 급등해서 440달러까지 최근에 테슬라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부분에서 질문을 가지고 이건 올라갈 거니까 저희는 요렇게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답은 요렇게 돼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A가 아니라 거의 뭐 A 플러스라고 할 정도로 급등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럼 테슬라를 어떻게 보는지를 화면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고 오늘 이 EPS에 대한 부분은 1편은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화면을 좀 전환해서 네, 제가 저희 트위터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아, 네. 그럼 제가 테슬라를 쳐서 지금 상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보면 이제 이 음, 칸이 이렇게 가버린 거죠. 이미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오른쪽에 예상치가 점점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됐거든요. 네, 예, 됐는데 주가가 보면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렇게까지 급등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좀 조정받을 거냐? 아니면 조금은 하락할 거냐?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보고 투자하는 게 맞을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가 EPS 차트를 볼 때 일단은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을 한번 비교해 보셔라. 그래서 이 비율들이 비슷하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음, 단순히 요 선 위에 있으면 고평가고 밑에 있으면 저평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음, 아니고 근데 이 왼쪽 오른쪽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주가하고 EPS 관계가 결국은 PE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P하고 P라는 값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4.8에 400이면 대략 뭐 한 80배 조금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예, 6.4로 봐도 대략 한 80배 정도 되는 음, 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 주가하고 EPS가 요로 딱 한 점으로 만나는 요 두 개가 동일한 지점에는 PER이 80배겠구나. 그리고 음, 주가가 요 위에서 놀 때는 80배보다 훨씬 비싼 거겠구나. 반대로 요 아래는 80배보다 싸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 차트 자체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의 주가가 만약에 80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면 원래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80배에 맞춰서 기업 가치가 간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의 2026년도에 EPS를 땡겨다가 음, 지금 주가를 막 주고 있는 이런 시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고평가라고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 사이트 위에 보시면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항목에서 체크하실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눌러보면 네. 과거에 이렇게 저평가 때가 있었잖아요. 매우 예, 이제 저평가였다가 지금은 주가가 매우 고평가까지 지금 이게 라인을 뚫고 가버린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밸류에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주가 EPS가 양쪽이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로 있을 때는 그것도 밸류에이션이 PER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거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으면 좀 최소한 기간 조정은 그러니까 EPS가 올라올 때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수급에서 막 뭐 사람들이 많이 사면 그냥 거품에 계속 더 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은 차익을 실현해서 조금 이제 현금을 늘려놨다가 떨어지면 똑같은 현금을 사면 주식수를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또 좋은 전략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매 신호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그 테슬라 예를 들면서 왜 샀다 팔았다 계속 신호가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보유가 한 다음에 지금은 여기까지 이제 계속 오다가 최근에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 나왔네요. 네네. 요거는 이제 수급이 꺾이면서 이제 1차 수익 실현이 이제 된 상태고 지금은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조금은 조정을 받아야지 다시 신호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대충 우리가 눈으로 좀 대략적인 밸류에이션을 해본다고 했을 때, 이 앞에서, 여기로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여기 80배 정도라고 하는 수준에 떨어지려고 하면 아마 한 300달러 초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378달러 정도인데, 300달러 초반까지의 어떤 변화들이나 주가 조정이 있으면 또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약간 좋은,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주식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기업이냐 그건 맞고, 그다음에 싸냐 비싸냐에 대한 문제는 현재 가격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음, 지금은 막 이렇게 뭔가 뭐 사서 여기서 더 막 500달러 뭐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췄으면 정말 운도 좋고 감도 좋은 형태고, 저희는 좀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시간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EPS가 향후 미래의 EPS가 미래 주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꼭 좀 기억하시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수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역시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신 것 같고요. 또 테슬라 그 매매 신호 보면서 하나 기억난 게 이 초이스 스탁도 아무래도 이제 AI를 바탕으로 해서 돌리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특정 종목은 굉장히 예측을 잘하는데 특정 종목은 잘 못 잡는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엔비디아를 잘 못 잡죠. 초이스 네, 스탁이. 근데 테슬라는 정말 잘 잡네요. 저점도 네, 잘 잡고 고점도 잘 잡고 그래서 네, 네. 앞으로 테슬라 매매는 좀 초이스 스탁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엔비디아에도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이제 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얘도 아마 수급이, 그러니까 막 바닥을 찍으면 예. 아마 수년 만에 아마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혹시 신호가 음. 나오면 그때 방송을 통해서 오랜만에 정말 엔비디아나 신호가 나왔다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EPS 관련된 수업 너무나 재미있고 또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방송을 녹화하고요. 오늘 아마 방송 나갈 때는 일부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EPS에 관련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